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편은 퀘스천 3번 클럭 메모리 편입니다. 클럭 메모리는 제가 계속 다른 편에서도 계속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놓고 계속 지연이 돼서 몇몇 분도 많이 물어보셨고, 그래서 질문 코너에다가 제가 클럭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럭 메모리는 특별히 대단한 기능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고유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LC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옵션 같은 것입니다. 클럭 메모리가 뭐냐?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M비트를 PLC에서 지정된 M비트들을 클럭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플리커 회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교본 회로라고 부르는 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0.1초, 0.1초 켜지고 0.1초 꺼지고 이런 식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교본 회로, 플리커 회로라고 합니다. 그 회로를 우리가 일일이 사람이 필요한 숫자만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귀찮으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작업입니다. 플리커 회로는 원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회로 자체가 뭉개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 소모도 많고 신경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PLC 자체에서 프로그램으로 고유 기능을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는 만들어 둔 이유가 단순히 그 플리커 회로가 귀찮아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유저와 PLC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텝 7 V5.5와 시아 포탈 V13에서 요 플리커 회로 클럭 메모리 한번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텝 7 V5.5에서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하는 창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플리커 회로를 자꾸 클럭 메모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하드웨어 자체에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옵션이 바뀌기 때문에 꼭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만 넣는다고 해서 그 기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창으로 오셔서 CPU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프로퍼티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 사이클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탭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사이클과 클럭 메모리에 관련된 체크박스가 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체크박스가 꺼져 있는데 제가 필요를 하진 않지만 습관적으로 클럭 메모리를 켜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꺼져 있어요. 클럭 메모리를 켜놓은 상태에서 메모리 바이트 어드레스가 몇 번입니까? 라고 지정을 하는데 디폴트는 0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0으로 해놓고 OK 하겠습니다. 그리고 Save and Compile 한번 하고 끄고 이 상태에서 블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클럭 메모리를 확인하기 위한 요 펑션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클럭 메모리 펑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M 0.0, M 0.1, 2, 3, 4, 5, 6, 7 하고 코일은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PC, 가상 PC를 런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띄워놨었던 펑션 3를 모니터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뭐가 깜빡깜빡깜빡거리면서 엠비트들이 막 동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시뮬레이션 그 캐스천 원용인데 것 같은데 혹시 엠비트 어디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R을 누르셔서 크로스 레퍼런스 창을 띄우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크로스 레퍼런스 창을 확인해 보시면 M1.0과 1점대가 솔레노이드 신호선이었죠? 신호 센서 부분인데 R과 A 접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쭉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M비트들은 오직 접점형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도 간섭하는 놈이 없음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어디서 눌러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깜빡깜빡 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PLC가 계속 얘네들 접점을 시간에 맞춰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M0.0은 10Hz 1초에 10번 때릴 수 있는 놈입니다. 10번 깜빡거리는 거죠. 1초에 10번 깜빡거리고 M0.1은 5Hz입니다. 1초에 5번 0.2초입니다. 그러면 2는 1초에 2.5번 3번은 1초에 2번 0.4는 1초에 1.25번 0.5는 1초에 1번씩 1, 2, 3, 4, 5 이렇게 6번은 0.625초 625 횟수죠. 0.7은 1초에 0.5Hz입니다. 즉 2초마다 한 번씩 1, 2, 1, 2 이렇게 깜빡깜빡 거린다 라는 겁니다. 이 표는 제가 블로그에 같이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놈입니다. 이 놈은 어디다가 활용하느냐? 제일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그 출력 부분에다가 램프를 단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초 단위로 깜빡거리고 싶은 램프가 있으면 여기다가 Q1.0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다운로드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 램프는 실제로는 1초 단위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비상을 쳤을 때 비상이 쳐지게 되면은 1초 단위로 깜빡깜빡거리는 램프를 만들 때도 이 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컨트롤 R 해서 또 1초 단위로 만들어 놓고 접점은 아무거나 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또 언제 쓸 수 있느냐면 I 1.0 이런 식으로 해서 1초 단위로 I 1.0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신호 접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1초마다 한 번씩 저 신호를 확인하는 거죠. 1초 안에 몇 번 깜빡거려도 상관없이 그냥 1초마다 한 번씩 읽는 겁니다. 조금 신호를 아주 루즈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왜 필요한가요? 오히려 더 빨라져도 모자를 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부 제품군, 그러니까 지멘스가 아닌 다른 제품군이나 기타 PC와 연결하거나 할 때 너무 신호가 빠르거나 하면 신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종에 맞는 센서 신호 속도를 맞춰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놈을 쓸 수도 있고 일부러 천천히 체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입력할 때도 뭔가 시간적인 제한을 걸 때 쓸 수도 있고 또는 출력에다가 시간적인 제한을 걸려고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때도 시간으로 체킹하는 방법이 이 방식입니다. 클럭 메모리는 플리커 회로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지멘스든 미쯔비시든 뭐 화나기든 모든 기종의 PLC에는 요 플리커 회로를 대신하기 위해서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요 기능이 모두 있습니다. 모두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 기능들 꼭 기억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7 V5.5에서는 이렇게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부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드레스를 입력하면 해당 어드레스 부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기준으로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텝 7 V13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텝 7 V13에서는 아까 봤었던 스텝 7 V5.5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드레스를 바꾸던 말던 심볼이 전혀 없는 상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내가 직접 심볼을 입력하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는 거죠. 해당 비트가 지금 몇 헤르츠로 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 해당 비트가 몇 초마다 한 번인지는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TIA 포탈 V13으로 오면서 그 기능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자동화 기능이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화 기능이 많이 생겼는데 PLC 분류 탭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를 들어가셔도 되고 디바이스 앤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뷰에서 해당 PLC를 클릭해서 프로퍼티 들어가셔도 되고 디바이스 뷰에서 PLC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프로퍼티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스펙터 윈도우가 올라오면서 제너럴 부분에 있는 부분 중에서 시스템 앤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클럭 메모리 비트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 비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너무 좁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트리 상태에서 PLC를 프로퍼티로 창을 새로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Enable Use of System Memory Bit 그 다음에 Enable the Use of Clock Memory Byte 클릭을 하시고 요 해당 어드레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절하게 몇 헤르츠입니다 라고 표현이 다 되어 있고 PLC 태그로 가보시면은 자동으로 시스템 비트들부터 클럭 메모리 부분이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전체가 다 할당이 되어 있고 이 메모리 어드레스도 다 친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멘스 제품에서 스텝 7 V5.5에서는 만일 해당 바이트를 바꿔야 될 상황이 오면 심볼 전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TIA 포탈 V13에서는 이 바이트를 내가 마음대로 변경을 하더라도 심볼이 저절로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바뀝니다. 정말 편리해졌죠? 이 기능은 많이 편리해졌어요. 시스템 유저 오브 더 비트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었던 놈은 always 뭐 항상 꺼진 놈, always true 항상 켜지는 놈, pulse scan 켜질 때 딱 한 번만 켜지는 비트. 그다음에 이건 바이트죠. 시스템 바이트. diagnostic status update 요 놈은 그 버퍼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PLC 고유의 기능들이에요. PLC 고유의 기능들. 여러분들도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꼭 초기에 설정을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후반 가서 나중에 설정을 하면은 PLC를 한번 스탑 시켰다가 다시 런 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초반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디아포탈 V13에서는 굳이 실습을 안 하겠습니다. 요놈은 아까 V5.5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굳이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클럭 메모리를 활용해서 플리컬 회로가 필요할 때마다 접점만 이용해서 깜빡거리는 놈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서 활용하시면 더욱더 손쉽게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클럭 메모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